인수인계가 끝난 뒤에 많은 경우에 다시 그 인계자를 찾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경영 자료가 바로 이 업무의 인수인계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도구 업무 인수인계서입니다. 사랑합니다. 가인지 경영자 그리고 직원 여러분, 인수인계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어떠한 업무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인수인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이렇게 인수인계가 끝난 뒤에 많은 경우에 다시 그 인계자를 찾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내 인사이동이 있어서 부서가 바뀌어서 이제는 같은 공간에 안 계신다거나 또는 그분도 새로운 일을 맡아서 정말 바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떨까요? 연락하기 좀 부담이 되겠죠? 그분도 바쁠 텐데 미안한 마음도 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에 확실하게 인수인계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경영 자료가 바로 이 업무의 인수인계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도구 업무 인수인계서입니다. 인수인계서는 사람이 바뀌어도 우리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동일하게 고객에게 제공되기 위한 예방책이기도 하고요. 다음 사람이 업무를 맡아도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배려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함께 양식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의 로고와 제목이 있군요. 그리고 아래 구분이 있습니다. 기업 내에서 인수인계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보통 여기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내 인사이동이 있거나 또 승진 등으로 인해서 역할이 바뀔 때 인수인계를 하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육아휴직이나 다른 사유들로 인해 휴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업무를 맡았던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면서 다른 분들에게 업무를 넘겨야 할 때도 있죠. 이 구분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인계자와 인수자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명을 하는 란이 있네요. 인수자는 인수를 완료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서명이고요. 또 인계자는 내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인계를 완료했습니다 라고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인계자와 인수자가 1대1로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대1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은데요. 특히 퇴직이나 휴직을 한 경우에는 어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그때까지 후임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죠.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일을 여러 사람이 나눠 맡게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인수자가 한 명이 아니라 두세 명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김지웅 대리님께서 이를 이제 퇴사의 이유로 이를 인계를 하셨고, 나머지 박한별 주임님과 최연수 과장님께서 그 김지웅 대리님이 하시던 일들을 인수 받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좀 예상을 해보기에는 김지웅 대리님의 일을 대신할 사람 아직 뽑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서 뽑은 분이 박한별 주임님이신데 박한별 주임님이 아무래도 김지웅 대리님의 일을 다 감당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해서 최연수 과장님께서 그 나머지 일들을 좀 가져온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내가 하는 과업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그 과업들이 어떠한 업무에 해당되는지 그 카테고리를 분류를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과업을 함께 작성해 주어야 과업을 인수한 사람도 또한 내가 어떤 과업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두 줄 행사 관련 내용들, 이 내용이 그냥 행사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작성을 했다, 두루뭉술하게 작성을 했다고 하면 인계하신 분은 나중에 아무래도 전화를 받을 일이 좀 많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과업들과 관련한 파일들도 함께 공유를 해 주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많은 기업들이 드라이브를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고객사랑이라는 이 기업도 해당 업무와 관련된 자료들의 위치를 표기해 놓았습니다. 드랍박스에 올려놓았군요. 이렇게 자료의 위치를 표현해 놓아서 인계자가 나중에 필요할 때 그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각의 과업을 인수받은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작성합니다. 보니까 조금 복잡한 내용들은 과장님께서 좀 인수 받으신 것 같고요. 간단한 과업들은 박한별 주임님께서 받으셨군요. 이 비고라는 해당 과업과 관련해서 더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기타란이 있습니다. 기타란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들이 함께 또 작성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보안 유지 서약서도 작성 완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참고로 저희가 드리는 이 양식에 퇴사자 보안 유지 서약서도 함께 제공해 드리니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인수인계 리스트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인계자와 책임자가 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서는 인계자와 인수자가 서로 이 아래에 나오는 과업들에 대해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사인을 했다고 하면, 아래쪽에서는 이 전체의 책임자가 해당 인계자의 과업들이 제대로 인계된 사실을 확인을 했고, 또 더 인수인계할 내용들이 없는지 등에 대한 확인을 이미 했습니다 라는 의미로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업무 인수인계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업무 인수인계서는 과업들이 담당자가 바뀌는 시점에서 누락 없이 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활용해서 기업의 인수인계가 더 매끄럽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조금 더 사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